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노파의 딸입니다. 온 섬을 헤맨 끝에 두 아이는 마침내 사람 사는 집을 발견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집이었다. 그 집에는 노파와 두 소녀가 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노파의 딸이었고 한 아이는 몸종이었다. 노파의 딸은 곱기가 마치 선녀와 같았다. 나무도령과 소녀는 노파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두 소녀는 청년이 되고 두 소녀는 처녀가 되었다. 노파의 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와서 두 청년이 모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노파는 자기 딸과 몸종을 두 청년과 짝지어 주고자 했다. 그런데 누구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도령이 없는 사이에 청년이 노파에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혹시 나무도령의 재주를 보셨나요? 재주라니? 무슨 재주? 저런,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나무도령은 어찌나 힘이 센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사람에게 어찌 그런 재주가 있나 신기해하면서 나무도령을 불러 말했다. 자네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청을 한번 들어주게. 시간을 한나절 줄 테니 저 산자락을 밭으로 만들어봐.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하지만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사랑하는 처녀의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나무도령은 할 수 없이 곡괭이 하나를 들고서 산자락으로 가 힘을 다해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넓은 산자락이 한나절 만에 밭이 될 리는 만무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산속에서 10마리도 넘는 멧돼지가 내려왔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돼지들은 산자락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를 뽑아내고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흙먼지를 피운 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은 훌륭한 밭으로 변했다. 산자락이 밭으로 변한 것을 본 노파는 반색을 하면서 나무도령의 재주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점점 나무도령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파는 여전히 얼굴이 잘생기고 사분사분한 청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예쁜 딸을 못생긴 나무도령에게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노파는 나무도령과 청년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자네들도 결혼할 때가 됐어. 하나는 우리 딸과 짝을 짓고 하나는 부엌대기와 짝을 지어야 할 텐데 특별한 한 사람을 고르지 못하겠어. 내가 방에 딸아이와 몽쩡아이를 앉혀놓을 테니 하나씩 방을 고르도록 하게. 그 방에 있는 사람과 짝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두 청년에게 방을 하나씩 고르게 했다. 나무도령은 어느 방을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때 웬 모기가 날아와서 나무도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동쪽으로, 동쪽 방으로. 나무도령은 그 말을 믿고 동쪽 방으로 향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서쪽 방으로 향했다. 둘은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나무도령이 고른 동쪽 방에는 노파의 딸이 선녀 같은 자태로 앉아 있었다. 청년이 고른 방에는 몸종이 앉아서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도 그럴 것이. 청년은 노파한테 서쪽 방을 가리키는 눈짓을 받고서 자신 있게 그 방을 택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몸종이 앉아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그 사이에 노파의 딸이 뒷문을 통해 동쪽 방으로 옮겨가고 몸종을 서쪽 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무도령은 노파의 딸과 결혼하고 청년은 몸종과 결혼해서 살게 되었다.